안녕하세요. 거북이TV의 거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한 대규모 택지지구인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중, 남양주 왕숙지구와 왕숙 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또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 역시 현재 재영향성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후 주민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구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발표와 동시에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신도시, 매일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신도시, 주택을 몇만 호 건설하고 교통은 어떻고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살고 계신다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결코 남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매일 듣는 부동산 재테크. 재테크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만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나아가 보다 가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자신과 내 소중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내 집, 그 집의 주변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도시는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매번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르겠지만 3기 신도시의 경우 2018년 9월 13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30만호 공급 계획 발표에 따라 개혁되어졌습니다. 신도시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17만 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왜일까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적이라는 소리죠. 즉,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와 주택의 수는 한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서울 인근인 수도권에 좀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 수요가 분산되고 자연스럽게 서울의 주택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계산인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건 말건 우리가 알 바 아닌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과연 이 신도시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얼마고, 내 직장까지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지, 우리 애들이 다닐 학교는 있는지, 뭘 먹고 뭘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차근차근 한 가지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로 지구 지정되고 나면 개발에 선행되어져야 하는 몇몇 작업들이 있습니다. 신도시로 지정된 곳에는 분명 기존에 거주하고 있거나 생활의 터전인 주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동식물도 있겠죠. 과연 이것을 개발하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할지를 재영향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고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과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주민공청회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새롭게 탄생하는 신도시의 세부 내역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교통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 전반적인 국토 균형 발전에 신경 쓰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서민한테는 하나도 중요 않고 와닿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한 선행 작업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을 지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 고시에는 지구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 시행자, 지구 내 토지의 현 소유자 등을 표기한 토지 조서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추후 실시계획 등 여러 절차 등을 통해 사업 면적, 수용세대 및 수용인구, 토지 이용 계획 등이 결정됩니다. 지구 지정 고시가 있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떤 신도시에 관심이 있다면 고시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동산 사장님이 카더라 통신을 정말 그럴 것인지 예측해 보는 것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스쳐 지나가는 곳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발구역 안에서 생활하던 원주민들의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세 곳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토지 및 지작물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원주민에게 통보 후 협의매수 절차를 거쳐 모든 부동산을 수용합니다. 이때 보상금은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되거나 희망자에 한해 대토권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보상 단계에서 감정평가 금액에 불만이 있는 원주민들은 재결이라는 제도를 통해 협의를 하게 되는데 추후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여기선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원주민들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도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 권리 내용으로는 사업지구 내에서 거주를 상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주자 택지와 생활에 대한 부분을 상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생활대책용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께 지급되는 협의자 택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토지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절차가 끝나고 나면 토목공사를 통해서 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들을 설치하고 차후에 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토지 위에 사업 시행자는 토지 이용 계획에 맞춰 아파트 부지,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 부지를 분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토지들을 분양받은 시행사들은 용도에 맞게 건축 후 분양을 하는 것이죠. 또한 상기에서 언급했던 이주자 택지, 생활대책용지, 협의자 택지도 순차적으로 분양을 합니다. 각 분양 물건에 대해서도 추후에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이 끝나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의 보전 등기 절차를 거친 후 분양받은 소유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으로써 신도시 사업이 종료되어집니다. 오늘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의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의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주자 택지에 관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북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